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이크 200 바짝. 네, 제가 애들한테 자꾸만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지금 욕을 한다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아, 딸내미가 지금 중3. 저는 이제 갱년기.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내던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게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쁜 그 딸내미한테 그 사춘기인데 정말 막 이쁘기도 한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방문 탁탁 들고 들어가고 아 근데 어쩌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영향이 있어요. 제가 엄마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만 그렇게 되니까 집에 가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네. 너무 힘들어요. 아,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그러니까 혜민 스님이 진짜 책 이름 잘 지으셨네요. 그 온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온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뭐 그건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인가 그래요. 제 책 아니니까 외우지 마세요. 스님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참 되게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진짜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그게 네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딸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용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온전하고 완벽해지려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전보다 좋아졌는데 또 안 좋아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세계라는 게 이런 얘기를 듣고 종교에서 어떤 무언가를 계속 얻고 좋은 말을 듣고 인간의 인식이 열리고 띄어지면서 인간은 사물을 더 쪼개서 보게 되고 더 정밀하게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나의 모자람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최종 결론은 뭐냐면 나의 의식이 좋아지고 좋아질수록 나의 모자람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그만큼 어둡고 더럽고 습한 면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조명이 밝으니까 그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추천한다면 첫 번째는 삶에 그런 식으로 나아가라. 조금이라도. 그리고 불온전한 우리를 수용하는 것을 배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좋지 않은 현존하는 나를 발견할 때 그걸 수용하는 법.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점점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 화난 수도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주님께 회개하도록 할게. 엄마 새벽기도 간다. 자빠져 자고 있어라 이년아. 자 이런 식으로 네? 그 종교가 제일 무섭고 살벌하거든요. 그러하니 불온전한 것에 대한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어쩌면 그거는 선생님이 믿으시는 그 종교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다. 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어머니 서로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의사가 필요 없고 의사도 건강한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니 흰말 엉댕이나 백마 궁댕이나 어머니 똑같은 말 아닙니까? 물론 호주에서는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웃겨요? 다음에 실수가 그렇게 웃겨요? 예, 마음대로 웃어요. 비웃어요. 저도 뭐 제 나름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절대자도 인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거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에게.
근데요, 저는 최소한의 거는 제가 단돌이 하고 갈게요. 네, 저 이렇게 뭐 양심 없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못 가는 거죠. 그럼 평생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쩌면 선생님 믿으시는 신이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도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너의 불완전성을 수용했듯이 너도 너의 불완전성을 수용해줘라. 그리고 너도 너의 딸의 불완전성을 수용해줘라. 딸이 지금은 욕할 시기다. 그리고 욕 좀 하면 어때요? 그거 뭐.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낸 거죠. 욕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불완전성을 용납해 주셔라. 그거는 절대자가 선생님한테 원하는 거고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그러기를 바라는 것일 거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때 딸이 욕하고 그럴 때 그 공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유 너도 힘들었겠구나. 아유 너 엄마한테 그런 막 그런 상스러운 욕하네. 예, 하면서도 제 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딸? 제 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말이 이제 제가 이제 갱년기에다 막 이렇게 자꾸만 이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게 빵 터지니까 딸보다 제가 더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놀래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놀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서로 쌍욕을 하셨구나요.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괜찮다. 지금 53 됐어요 나이가. 근데 이때 아니면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 딸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 이미 그 에너지를 갱년기를 잘 넘길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삶에는 좋은 손님도 있지만 불청객도 있잖아요. 갱년기는 긍정적 손님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 의미가 강한 손님이잖아요. 근데 이 손님을 맞이하는 법이 있는데 부정적 손님일수록 더 극진하게 대해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손님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해코지를 해요, 그 손님이.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를 몰아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갱년기가 더 붙어 있고 해코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불청객 손님을 내가 되게 잘 모셔줬어요.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그러면 희한하게 나한테 사랑을 갖고 온 손님이 주지 않는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실 힘을 갖고 있으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용납해줘. 겨울은 한 계절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하는 것도 저는 한 계절이라고 보거든요. 그 계절을 너무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계절을 받아들이면요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 막 60, 70 돼가지고도 막 이런 요즘 젊은 시댕들 진짜 확 차버려 눈 깔아 막 이렇게 안 한다고요. 지금은 그 갱년기의 열과 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막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그때를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 딸한테도 너 욕해도 그래도 괜찮다. 내가 좀 갱년기여서 전에 안 보이던 행동을 해도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calm down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있으세요? 한두 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얀 우리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퍼블쇼 계속 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님은 자기 길을 잘 찾아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색깔을 잘 찾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계속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잘 안 돼가지고요. 방향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 해가지고 또 조바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뇌파와 그 호르몬이 되게 안정된 상태를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지금 문제가 있고 막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구원자를 바라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마치 고동 빼먹는 거하고 똑같은데 고동 빼먹을 때는 뭘로 빼야죠? 감사해요. 요지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이쑤시개나 그 옛날에 머리핀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정면으로 쑤시잖아요. 그럼 더 들어가 버려요. 측면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빼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똥까지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더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잡수시잖아요. 자, 그거하고 되게 인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인생은 참 고동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인생은 정면 승부를 그런 식으로 낸다고 해서 그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안 빠져가지고 뒤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성급한 마음에 껍질을 깨버린다고요. 껍질 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잔 것들이 고동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입에서는 또 씨발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삶을 그렇게 빼려면 제가 보기에는 정면 말고 측면으로, 두 번째 직선으로 빼내지 말고 곡선으로 돌려서거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인간의 그 상태를 좋게 해서 이 상태에서 틈새를 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태를 좋게 한다는 건 되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호르몬도 안정적이고 뇌파도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아까 기도도 도움이 되고 산책도 도움이 되고 명상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뇌파의 안정감을 최근 신경과학계에서 밝혀내 버렸어요. 언제냐면 고맙다고 느끼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 뭐 좀 고맙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선생님? 오늘은 있죠. 여기 와서 이거 듣는 거는 이거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참 고마운 일이다.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 잠바 때문인가? 하에서? 아, 그럼 이제 그거를 타야 뇌가 틈새를 보기 시작해요. 문제 해결할. 근데 안 그러면 두려움은 틈새를 못 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느끼는 뭔가 하나를 잡아서 그게 바늘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돌려야지 오히려 가장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빨리 확 좋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동을 깨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누구 있으세요? 고2 올라가는 딸이 그 김차영 교수님 강의 보고 그 가면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까도 두 번째 가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난 것 같아. 두 번째 가면? 예.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해봐야, 그거를 실제로 해봐야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고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아, 그러면 지금 따님의 질문을 어머니가 대신해 주신 거죠? 안타까워서 그냥 돌아가면. 그래요. 그래요. 그럼 따님이 다시 질문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그 대면하는 거니까. 어떤 거야? 마이크 가까이 대고. 사람에 대해서 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네, 밖에 나가면 막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먼저 가서 막 말을 걸고 무서워서 애가 날 싫어할까 봐 약간 이런 거. 그건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상처를 이렇게 연속으로 좀 받은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네, 약간 따돌림? 따돌림.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아빠랑 같이 안 살아요. 아빠랑 같이 안 살아요. 별로 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별로 슬프지 않거든요. 이제 너무 좀 오래돼서 평소에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전혀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하고 별로 관계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친구들한테 되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말을 먼저 걸게 되고
되게 밝게 좀 오바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좀 오바스럽게 하다 보니까 실수 때문에 좀 내 이름도 많이 거론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새학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 안 걸고 조용히 있어야겠다, 약간 이런 걸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최근에 약간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가족들이 약간 당연하게 가족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되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맞나, 약간 사랑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에 대한 그냥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저요.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돈이 필요할 때 팔도록 해요. 왜? 웃어요? 뭐.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즉, 그것을 광장에 한 번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건 뭐를 했건 그 자체가 생기는 그 에너지도 있지만, 그것을 공론화했으면 그것이 극한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슬픔이. 사실은 세상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슬픔이, 고통이. 근데 그 슬픔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이 어떤 그 슬픔의 칸 안에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칸을 정해놓지를 못하니까 슬픔이랑 사람이랑 이게 뒤범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게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엄마한테 속상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의 구획이 안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밉기도 하고, 엄마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보면 엄마가 더 나쁜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빠가 이해됐다가 또 참 뭐 이런 생각도 막, 그럼 또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또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주 조금은 그 감정의 구역의 칸이 있어서, 여기는 좀 슬픔이 있고, 이거는 좀 섭섭한 마음이고, 이거는 좀 외로운 마음이고, 그랬으면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역의 칸이 가족들끼리 전혀 얘기가 좀 안 되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근데 오늘 우리 친구는 진짜 좋은 거예요. 왜? 보통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시골이 지나면 둘이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도,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어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강연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이야기할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면서 뭐 얘기를 하겠죠. 엄마, 근데 그 아저씨는 왜 배바지를 입었대? 뭐 이런 식으로. 지가 해군인 줄 아나?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려고 그랬죠. 지금 제가 말하니까 지금 여러분 딱 터지죠? 다 알아요, 저는. 그거 생각하고 입었어요, 저. 그럼 예를 들면 그게 뭐가 되든, 특별히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그 통로를 갖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뭐 먹었냐, 잤냐, 뭐 어디 갔다 왔냐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서로의 우주가 넓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내 과거와 거리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걔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멀어져 버린 거야, 걔로부터. 그러면은 난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요. 그러지만은 그게 우리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날에 남자친구에게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벌써 이제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쳤잖아요. 가면을 쓰는 방식으로.
근데 이렇게 빨리 안 거는 완전 행운이야, 우리 친구는. 전 그걸 21살에 자살을 한번 시도하고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는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 믿기지 않아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18살이니까 저보다 3년이나 빨리 한 거예요. 내가 가면을 썼다는 거. 전 21에 죽음 앞에서 알았으니까요. 난 이때까지 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난 친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한 거는 내가 집안의 슬픈 분위기를 감추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슬픈 분위기가 있으면은 되게 다운되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막 올린 거예요. 그리고는 에드벌룬 같은 옷을 입고 풍선을 붙이고 달고 조커처럼 입을 이렇게 이쁘게 칠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편안하게 못 지내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두 번은 찾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 옷을 입으면 친구가 되기는 어렵죠. 그걸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친구는 18에 알았으니 저보다도 훨씬 빨리 한 거예요. 슬픔이 많았겠지만, 그리고 이런 강연도 엄마랑 같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이 고맙다면 이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려면. 그리고 엄마하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은혜가 이제 지금 새학년에 올라와서 그 전에 자기가 항상 웃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했는데 2학년에 올라와서 지금 새학기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것도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건 마치 포프리 강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느끼거든요. 이 분위기를 띄우려면 제가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와야 된다는 걸. 근데 사실 제가 여기를 딱 올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저 뒤에서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인위적으로라도 펌프질을 할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할까? 그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2번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나 혼자 있는 공간으로 갔을 때 내 느낌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건강하지 않는데 남 앞에서 계속 이렇게 막 잘 되는 거는 이건 훨씬 위험한 가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내 느낌이 이러면.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고 들어갈 공간이 딱 보여요. 감정으로. 아니면 웃기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2부 강연은 제가 우리 친구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익사이팅하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막 사연들이 센 게 나와야 잘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외계인이에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막 우와, 막 이렇게 우와, 그래야 막 저도 막 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까 그 전 사연들은 여러분도 이렇게 졸려버린다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예전 같으면 여기서 이걸 판을 돌려야 되니까 저분 빨리 끊을까? 그래서 정신에 병도 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소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이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걸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급함이 딱 남는데도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무언가가 이렇게 오도를 저한테 내리는 게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라. 분위기 어두우면 어두운 데로 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시기를, 그 안 되는 겨울 같은 그 스산함을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늘 여름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삶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늘 가을일 수도 없고 늘 봄일 수도 없죠. 우리 친구는 겨울을 빨리 경험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되게 좋은 봄이 올 거예요. 그 겨울이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네. 엄마가 딸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딸이 엄마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엄마가 네가 엄마가 해야 되겠어? 나와주고 길러준 정이 있는데. 딸이 할래요? 엄마한테? 응, 짧게. 엄마 보고 하면 어색하니까 저 새엄마 보고 하세요. 조끼 입으신 엄마한테. 엄마,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매일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내서 미안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가까운 모녀 사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대화 자주 많이 하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가는 그런 엄마와 딸이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나는 지금 현재 강연을 하고 있거나 강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의하는 거에 관심이 있거나 사람들한테 말하는 일을 하려고 하시거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군요. 네. 제가 조그마한 아카데미를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어서요. 혹여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사무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겨울이신 분도 계시고 봄이신 분도 계시고 또 좋은 때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건데 너무 갑자기 이겨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좋은 날이시면 이거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은 날이면. 네. 왜냐하면 이 날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날이 계속되길 바라지만 계속 그 날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날이시면 그 좋은 날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혹시 좀 안 좋은 날이라고 하면 혼자만 있지 마시고 만남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려요. 자연도 만나고 운동도 만나고 그런 것을 무슨 한다는 개념보다는 만난다는 개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인간의 의식이 그 단어에 의해서 정리되는 게 좀 있어서요. 너무 그렇게 멋지거나 깔끔하게 삶이 정리되지 않아도 그 상태를 좀 이렇게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나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